최은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13평 빌라에서 시작해서 5번 갈았다 반포 아파트까지 매수한 저의 10년간의 경험에 실전 꿀팁과 아파트 입지 분석까지 한 번에 몰아넣어서 작성한 부동산 갈아타기의 정석을 전자책으로 냈다고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같이 후기를 한번 보시면 그동안 수많은 부동산 책을 보았는데 부동산 갈아타기의 바이블 같은 책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하나 알려주신 책은 처음이었어요. 생각보다 출력을 해서 이렇게 형광펜까지 칠하시면서 보셨는데 이런 분들도 은근 많았습니다. 두 번째 이분은 부리니에게 길잡이 같은 책이다 라고 해서 이것도 제가 또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눈물을 좀 흘렸습니다. 실제로 톡톡에서 개인적으로 고맙다고 작성해 주신 분들이 또 엄청 많아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감동이더라고요. 이분은 후기를 보내주시면서 와이프분과 함께 읽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리뷰 이벤트만 참여해 주셔도 너무 감사한데 개인적으로 저한테 톡톡 문의로 한 줄씩 또 써주시거나 이메일 주신 분들도 꽤 많아가지고 정말 감동의 감동이었습니다. 이분은 아예 강남에 입성하신 분인데도 다음 갈아타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느라고 이 책을 구입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불인이 분들을 타겟으로 했는데 이분뿐만 아니라 부동산 책 30권 넘게 읽어봤지만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상세한 실제 경험담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책입니다. 이미 공부를 좀 하신 분들 중에서도 만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좀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그때 그 10년간 그 중에서도 중요하고 공부를 많이 했던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했을까를 되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크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4가지는 생각보다 심플하기 때문에 저는 이 4가지가 뭐냐보다 그렇게 한 이유랑 실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미라클 모닝입니다. 미라클 모닝 너무 많이 들어서 저도 그때 사실은 시작하기 전에 좀 식상했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해야 돼?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그때 무슨 책을 봤냐면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 라는 책을 봤거든요. 그 책에서 기상 후에 2~3시간이 뇌의 골든타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골든타임, 가장 뇌가 활발할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이 보통 출근을 하고 있다. 그냥 지하철에 버스에 앉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맞는 말 같다.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시간 동안 그냥 졸면서 회사에 가면서 그 시간을 버렸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를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5시에 일어났고요. 5시에 일어나서 6시 반까지 하고 준비하고 회사에 갔는데 그때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때 제가 가고 싶은 아파트도 찾아보고 가격도 보고 온라인으로 입지도 한번 보고 물론 임장하는 거는 주말에 남편이랑 같이 했지만 전반적인 부동산의 공부를 그 새벽에 했거든요. 일단 부동산뿐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회사에 말고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것도 그 새벽에 많이 했고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시간이 좀 없어요. 언제? 저녁 시간이. 저도 한때 회사에서 엄청 바쁜 팀에 있었었거든요. 진짜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일요일에도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회사에서 물론 열심히 해야 될 시기이기도 해서 재밌게 일을 했지만 너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일요일도 출근을 해야 되니 사실상 토요일밖에 없는데 토요일은 또 남편하고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 시간은 도저히 확보를 하기가 어렵다. 변동성이 너무 크다 해서 그렇다면 아침에 내 시간을 가지고 하자라고 했고요. 특히 직장인들이 이게 중요한 게 직장인의 하루의 체력이 있잖아요. 그 체력에서 맨 앞이 그나마 생생하겠죠. 물론 좀 메이크업을 하고 가열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제 하루 에너지가 100이라고 쳤을 때 그 중에 가장 먼저 제일 좋은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 제일 그래도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초반에 써버리는 거죠. 그리고 회사에 가서도 열심히 하지만 어쨌든 저는 개인적인 나의 일은 몰입해서 아침에 하고 왔으니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랑 만족도가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미리 하고 출근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회사에서도 집에 가서 또 뭘 해야 되고 이게 아니다 보니까 더 힘쓰고 열정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계속 한 건 아니고 어떤 이슈, 내가 뭘 하고 싶다 할 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애를 낳다 보니까 정말 더 저녁 시간이 없고 회사도 다니다 보니까 더 정신이 없고 체력적으로 떨어지다 보니 이번에 다시 미라클 모닝을 시작했고 이 아침을 어떻게 세팅할지를 계속 트라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장 도움이 된 부분은 첫 번째가 미라클 모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축률입니다. 저축률은 가계부를 일단 쓰시는 것을 당연히 권장하고, 사실 제가 저희 가계부는 무조건 만들었었거든요. 왜냐면 저의 이 정산 구조가 조금 복잡해가지고 개인적인 것도 있고 남편이랑 같이 쓰는 것들은 또 절반으로 나눠서 정산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저축률이 얼마인지도 봐야 되고, 내 개인적인 사용에 대한 예산과 실제 사용 금액이 얼마인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절반 금액, 공동 금액에 대한 것도 봐야 되는데, 여기 또 카드 실적까지 막 섞이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정산을 해야 되는 구조여가지고 좀 복잡해서 개인적으로 가계부를 아예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쓰는 게 아니라 각자 쓰고 공동 금액은 반반땡하고, 그러면서도 서로 저축률을 관리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가계부를 좀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까 했는데 생각보다 좀 복잡해서 그냥 아직까지는 개인적으로 쓰는 용도로만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가계부를 꼭 쓰셔야 되고 예산을 설정하셔야 되고, 저축률은 저는 애가 없을 때는 70%까지 했었어요. 남편은 진짜 안 쓰면 80%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애를 낳다 보니 애한테 점점 돈이 들어가서 지금 저는 한 50% 정도 하고 있고요. 남편은 소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높더라고요. 어쨌든 부동산을 하거나 투자를 할 때 근로소득으로 모은 어떤 자본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축률을 관리하는 것은 저는 정말 필수라고 생각하고요. 예산 안에서 쓰려면 당연히 가계부를 쓰셔야 됩니다. 너무 기본이지만 생각보다 가계부를 안 쓰시고 저축률을 관리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특히 젊으실수록, 애를 낳기 전일수록, 애가 어릴수록 저축률을 최대한으로 가져가시고, 저는 뭐 성과급 이런 거는 당연히 무조건 안 쓰고 그냥 다 저축하고 투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번째랑 연계된 건데요. 아무래도 근로소득 외에 추가소득이 있으면 저축하기가 훨씬 편하거든요. 저축률을 높이기 당연히 편하죠. 왜냐면 한 달에 버는 금액 자체가 많으니까. 제가 블로그 1.5세대 정도 되거든요. 옛날에 티스토리가 한창 활발할 때 조층채셔라는 아이디로 활동을 했었고, 그때는 블로그 모임들이 꽤 컸기 때문에 거기 막 나가기도 하고, 대학생 때. 그리고 나서 네이버 블로그가 막 시작할 때 한창 해서 그때도 대학생 때 돈을 벌고, 결혼하고 나서도 다시 키워서 한 7, 8년을 블로그로 돈을 벌었으니까 한 10년 정도는 매달 한 250에서 300 정도를 블로그를 벌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저품질이 돼서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욕심이 좀 과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10년 동안, 특히 제가 사회초년생 때 월급이 적을 때 그렇게 부수입으로 250 받으면 10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쏠쏠한 금액이었죠. 그렇게 근로소득 외에 추가소득을 만들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미라클 모닝을 시작한 것도 이 추가소득을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사실 이 부동산 갈아타기 정석도 저의 팁을 알려주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고, 적정한 가격에 알려주면 더 만족하실 거고, 그걸 위해서 직한 다음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썼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전자책을 완성을 했고요. 지금은 또 다른 일을 구상하고 있어서 미라클 모닝을 이리저리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한테 최적화된 시간을 찾고 잠자는 시간을 찾으려고 시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추가소득을 만드시는 방향을 찾으시는 것도 방법이고, 근데 저는 이제 추가소득 한창 블로그를 할 때 이제 블로그가 좀 안정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사실 회사에서도 엄청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최대한 평가를 잘 받자. 저의 10년간의 가장 애 낳으러 들어가기 전까지 저의 평가인데요. 평가를 잘 받으면 어쨌든 인상분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인센티브도 챙겨주시니까 회사에서도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애를 제가 완전 등하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지만, 회사에서 열심히 본업을 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열정으로 부업도 잘 되더라고요. 지금 딱 부업이 뭔가 마땅치가 않다라고 하시면 본업에도 좀 더 좋은 평가, 좋은 성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야근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 야근비도 도움이 됐어요. 현재 본업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다 생각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책 읽기입니다. 책 뭐 많이 읽으면 좋지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 저는 그 책 읽기의 묘미는 성취감이라 생각하거든요. 부동산 투자는 굉장히 오래 걸리고 돈 모으는데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한번 살면 저희는 2년마다 거의 2년마다 갈아타기를 했기 때문에 그 텀이 굉장히 짧았고 조금 과하기도 했지만 보통 2년마다 갈아타지는 않으시거든요. 어쨌든 그 텀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성취할 게 필요한데, 전 책이 한 달에 한두 번의 성취감을 굉장히 줄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진짜 많이 읽었을 때는 막 40권, 뭐 60권씩 읽기도 했거든요, 연애. 그때는 쉬운 에세이도 많이 읽고 그냥 쉬운 비문학 도서도 많이 읽고 경제 도서도 많이 읽고 했는데, 어쨌든 책을 한 달에 한두 권을 읽으면 읽었을 때 어떤 보람도 있고
저는 활자가 주는 평온함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힘들면 책을 많이 읽는 스타일인데 요즘에 책을 많이 안 읽는 거 보니 별로 안 힘든가? 책을 어떤 자그마한 성취감을 계속 맛보면서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의 인생책은 유튜브에다가 따로 올려놨고요. 이 영상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되게 독특한 인생책이 많다라고 하시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좋았던 거는 스토너, 이동진 평론가가 추천해서 읽은 스토너를 그 전에 한 몇 번 트라이 하다가 이번에는 완독을 했는데 되게 잔잔한데 왜 좋아하는지 알겠다. 이거는 사실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더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고, 한 남자의 어떤 잔잔한 인생인데 그 안에서도 굳은 심지가 있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스토너라는 주인공이. 저는 그냥 막 재밌는 소설보다는 조금 문학을 좋아하는 편인데, 문학 중에서도 문학과 약간 재밌는 소설의 경계에 있는 게 이 책이에요. 바로 포스트맨은 배를 2번 울린다입니다. 이 책이 하드보일드 문학의 대표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미 결혼한 남편이 있는 어떤 여자가 다른 남자랑 눈이 맞아가지고 그 남자랑 같이 남편을 죽이고 둘이 살면서 그 다음 겪게 되는 내용들이 쫙 펼쳐지는데 너무 재밌고요. 길이도 되게 길지 않아요. 짧아요. 저는 그 민음사 유튜브에서 추천받아가지고 읽었는데 너무 재밌게 읽었고, 마지막에 그 여자가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걸 상상하면 약간 소름 돋기도 하고 진짜 재밌게 호로록 읽으면서 단순히 그냥 재밌는 뭔가 소설이 아니라 어쨌든 그 어떤 문학의 한 카테고리를 대표하는 작품이니까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부동산 갈아타기의 정석도 굉장히 재밌게 쓰려고, 재밌으면서도 유용하고 꿀팁도 많이 얻으실 수 있도록 쓰려고 노력했거든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컷 편집을 끝내고 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얘기를 안 드렸더라고요. 바로 5번째는 일기 쓰기입니다. 제가 완전 일기 광이었거든요. 얼마나 썼냐면 제 블로그에 저의 일기가 2324개가 있어요. 2015년부터 25년까지 한 10년간 하긴 했는데 10년간 2324개 일기를 썼다면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1.6일에 한 번꼴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이틀에 한 번씩 10년간 일기를 꾸준히 썼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의 다이어리도 발견했는데, 제가 대학생도 아니고 성인이 돼서 회사를 다닐 때 2023년도에 다큐에 엄청 빠졌던 때가 있었거든요. 온갖 내용들을 막 이렇게 다이어리를 막 꾸미면서 썼더라고요. 일기에는 크게 2가지가 있죠. 그냥 오늘 뭐를 했다라는 어떤 상황이 나오는 일기가 하나 있고, 진짜 내 속마음과 나의 생각을 적는 일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상황을 적는, 오늘 뭘 했고 뭐 데이트를 했고 임장을 어떻게 했고 친구들이랑 어떻게 놀았고 하는 일기도 저는 의미가 있다 생각해요. 왜냐면 내 인생이 얼마나 다양한 경험, 다양한 다채로운 경험들로 꾸려졌는지를 나중에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일기도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어떤 속마음에 대한 일기겠죠. 전 요즘에는 아예 비공개로 해놓고 저만 볼 수 있는 일기를 쓰고 있는데, 저는 일기를 쓸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샤워를 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제가 겪은 어떤 경험들로 발생한 저의 생각들이나 마인드 같은 거를 샤워를 하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샤워를 할 때는 몽키 마인드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너무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아무리 내가 여기 집중하려고 해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일단 1차적으로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감정이 들고 이러이러한 느낌을 받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개선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 하고, 그거를 다 적으면서 풀어냅니다. 내 머릿속에 나도 모르고 혹은 내가 잠깐 생각했다 덮어놨던 상황에 대한 느낀 점과 감정 등을 다 쏟아내요. 제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유튜버분이, 진짜 오랫동안 구독했던 그 유튜버분이 자신의 이상형에 대해서 푼 영상이 있었어요. 그걸 되게 재밌게 봤죠. 재밌게 보고 댓글들을 보다가 대댓글을 봤는데 대충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자기는 어떤 이 젊은 시절에 너무 돈만 하는 사람은 되게 매력이 없고, 청춘의 목표가 상급지 이동인 사람은 사실 너무 생각하는 거랑 행동하는 게 뻔해서 자기한테 매력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말에서 약간 긁힌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저의 청춘의 목표 중에 하나가 상급지 이동이었거든요. 그렇게 되게 긁힌 마음으로 일기를 막 쓰다가 이렇게 청춘의 목표가 상급지인 사람들도 다 서사가 있고
있고 나름의 어떤 다른 포인트들이고 꼭 같은 정형화된 생각이 아닐 텐데 저렇게 느낄 수도 있구나. 유튜버 세계는 너무 다양하고 일반적이지 않아서 그런가? 왜 이렇게 나처럼 착실하게 회사 다니면서 자산 축적하면서 애 낳고 사는 사람들,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비춰졌을까? 라는 고민을 어제 좀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어땠지? 라는 과거를 되살려보니 난 그래도 어렸을 때 베이스 기타도 치고 락음악도 엄청 듣고 그때 영화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 중고등학교 때 볼 수 없는 막 파이트 클럽부터 막 세븐 막 그때 초속 5cm를 봤었어요. 초속 5cm, 뭐 트레인 스포팅 등등 해가지고 저의 인생에 영향 끼칠 만한 영화들을 잔뜩 봤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 전 사실 제가 베이스 기타 치고 막 펑크룩 입고 막 광가방 메고 이랬기 때문에 전 이렇게 제가 착실한 직장인이 될 거라 생각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한 삶을 느낄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나서 직장인 됐을 때 내가 뭐 했지 했더니 제가 한때 윗바사나 명상수행을 엄청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회사 반차 내고 막 명상수행하러 가고 그랬던 시절도 있었고 또 제가 책을 막 1년에 60권씩 읽고 책에 엄청 빠져서 살았던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다꾸를 막 했던 직장인이 다꾸 웬 말이냐 내꺼 다꾸를 막 했던 시절도 있었고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근데 그리고 막 유튜브에도 도전하고 막 다꾸 인스타도 도전하고 이런 다채로운 경험들을 제가 성인이 돼서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사실 사람들한테,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나의 어떤 인생의 서사를 얘기하지 못하고 혹은 얘기하지 않고 너무 그쪽으로만 치우친 경향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은 긁힌 마음에서 일기를 썼지만 결론은 나의 다양한 면 그리고 더 다양해질 나의 모습들을 사람들이랑도 공유를 하고 취향도 더 쌓고 인생을 무지갯빛처럼 살아야겠다. 그리고 그 무지갯빛처럼 산 거를 회사라고 해서 왜냐면 회사의 인간관계가 거의 하루에 90%는 되니까 회사라고 해서 너무 꽁꽁 숨기지 말고 의외의 면모들을 도라에몽 주머니처럼 꺼내가지고 같이 공유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기를 적다 보면 생각도 정리되고 인생을 더 풍요롭게 보일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날보다 좀 더 나은 날을 만들고 싶다 할 때 일기만큼 접근하기 쉽고 괜찮은 도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총 5가지 지난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한 시기에 무엇을 했는지를 공유를 해봤고요. 이 5가지는 이 5가지가 무엇이냐보다 왜 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올해 뭔가 새로운 전환점,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께는 혹시 안 해본 것이 있다면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